지금 세 번째 찍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번에는 제대로 찍길 바라며, 저는 지금 워홀 3개월 차예요. 워홀 3개월 차고 시간이 더 지나면 조금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가장 기억이 조금이라도 생생할 때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방구하는 거, 교통비, 일자리 구하기, 그래서 총 대략적인 생활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선 영국에 오기 전에 많이들 일자리를 먼저 구하고 올지 아니면 집을 먼저 구하고 올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많이들 저한테 먼저 직장을 구하고 가서 집을 구해라 라고 많이 말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여기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제 전공을 살려서 여기서 일을 하려면 여기서 하기가 또 필요해요. 그러면 저는 워홀로 오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우선 집을 구하고 와서 직장을 잡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을 영국 오기 전에 구했어요. 한국에서. 물론 많이들 영국에 오셔서 임시숙소 잡고 직접 뷰잉 다니시면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하지만 제 무거운 2년치의 캐리어를 끌고 이사를 할 자신이 없어서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한국에서 집을 구했어요. 제가 방을 구할 때 쓴 어플은 스페어룸이에요. 스페어룸은 제가 작년에 영국에서 어학연수 하면서 이미 써봤던 어플이어서 저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다시 썼던 거고, 약간 조금 외국인들이랑 연락해야 되는 게 부담스럽고 아니면 약간 조금 불신한다 싶으시면 다른 사이트도 한번 찾아보고 구하시는 걸 추천해요. 영사는 한국 분들이 많이들 있으니까 그거에서 구하셔도 상관없고, 제가 스페어룸을 이용한 이유가 가장 큰 건 외국인들이랑 살려고 그 어플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굳이 영국에 왔는데 한국 분들이랑 사는 거는 한국에서 스페어룸 쓰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외국에 나와 살 때는 무조건 외국인들이랑 살자, 그 주의예요. 그래서 스페어룸을 이용해서 집을 구했답니다. 물론 외국인과 산다는 게 장단점이 확실하죠. 외국인이랑 살아서 영어를 할 수 있다의 장점, 외국인이랑 살아서 문화 차이가 심하다는 단점. 근데 저는 장점을 더 크게 보는 편이어가지고 만족하고 살고 있고,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제 동거인들이 굉장히 좋은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빌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빌이 포함되어 있으면 항상 매달 동일한 금액이 나가지만, 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난방비가 추가돼서 빌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겨울 때마다 예상치 않은 금액이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 부분까지 쉐어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키친은 쉐어하는데 리빙룸은 쉐어하지 않는 집도 간혹 있어요. 특히나 가족들이 사는 경우에는. 이게 가족이 아니라 이제 집주인 한 명 살고 나머지 다 동거인들이 산다 치면 그 경우에는 모든 공간을 잘 공유하긴 하지만, 가족들이 사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에게 내어주는 방 외에는 그분들의 공간인 거라 잘 공유 안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직업. 저는 영국에 와서 일주일 쉬고 바로 일부에서 지금까지도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돈을 벌 줄 몰랐는데, 사실 저는 2개월 정도는 쉬고서 일을 시작하자 생각하고 한국에서 그 정도의 이제 여윳돈을 만들어 놓고 온 거였는데, 막상 와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자니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력서를 넣는데
바로 운 좋게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해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일 구할 때는 영국사랑도 많이 나오고 인디드도 많이 나오는데 인디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직종이 많고요. 그리고 영국사랑은 아무래도 한국인들을 위한 홈페이지다 보니 한식당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리고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은 영국사랑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한국인들이랑 일을 하고 그 외국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일한다는 거에 오는 그 편함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대신 시급이 센 만큼 일하는 시간이 길겠죠. 그거는 이제 잘 본인의 뭐라 해야 되지? 본인의 취향에 맞게? 말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본인이 잘 이렇게 서치해서 맞는 데를 잘 찾아서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문직만 아니면. 그리고 교통비. 영국 교통비 진짜 비싸요. 정말 환승도 안 되고. 물론 뭐 버스 같은 경우는 1시간 내에 타면은 비용을 안 받긴 하지만 저희 나라처럼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환승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1구간에서 4구간까지 간다 아니면 뭐 3구간에서 4구간까지 간다, 이 구간마다도 비용이 달라서 생각보다 지출이 큰 부분이에요, 교통비는. 그럴 때 교통비를 아끼려면 레일카드를 발급하시고 오이스터 카드를 구매하셔서 두 개를 연동해서 쓰는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레일카드 같은 건 트레일라인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레일카드를 1년짜리를 구매하시면 돼요. 그걸 구매를 하고 좀 큰 스테이션에 가서 오이스터 카드랑 레일카드 보여주시고 용무원한테 부탁하세요. 나 이거 두 개 연동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보통 못해도 2파운드는 디스카운트 됩니다. 이거 2파운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한 달치로 모이면, 특히나 교통비에서는. 레일카드는 추천드려요. 만약에 뭐 다른 지역에 기차 타고 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실 없어도 레일카드 구매해서 연동해서 타는 게 이득이에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 레일카드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인 생활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 방세 제외하고 식비랑 교통비 포함해서 저는 맥시멈 300파운드예요. 여기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뭐 문화생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뭐 여행이야 뭐 여기는 유럽권이니까 뭐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다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항이 워낙 많아서 시간만 잘 맞추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가격으로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틈틈이 알아보고 부킹해놓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문화생활, 영국 하면 뮤지컬이잖아요. 뮤지컬 같은 경우도 저렴한 시간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일을 안 한다 아니면은 다음 주에 이날에 일을 안 할 예정이다 하면 미리 부킹하세요. 늦은 오후 말고 한 2시 반 정도 시간 해놓으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공연 다 보고 집에 올 때 붐비지 않아요. 퇴근 시간이랑 안 겹쳐서.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내다 보면 한 300파운드면 충분하더라고요. 오히려 남죠, 300파운드면. 그리고 저축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이게 나라마다 어부를 갔을 때 돈을 모아올 수 있는 나라 있고 아닌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못 모으는 나라가 영국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영국 가면 돈 벌어서 쓰고만 온다. 근데 또 그럴 순 없으니까, 그리고 저축은 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축을 하고 있고, 저는 못해도 매달 500파운드씩은 저축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벌었는데 이만큼 다 쓰면 당연히 저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벌으면 이만큼 먼저 저축해놓고 나머지로 쓰고요. 그 나머지에서도 돈이 나오면 그 남은 것도 또 더 저축으로 넣어둬요. 뭔가 세이브되는 뭐 이게 돈이 있어야 나중에 제가 어디 정말 마음먹고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이제 여행 보내드리고
풀 때, 그때 여윳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저축은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지출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못해도 2달은 살아보고 내가 방세 내고 이제 뭐 식비나 생활비 같은 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략 잡아보고 그 다음에 저축을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저는 다행히도 바로 일을 했고, 그리고 저는 제 직업 특성상 주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랑 월세 낼 정도만큼 주급이 들어오고 그럼 남은 금액들은 다 저축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축을 빨리 시작한 편이고, 저는 오자마자 시작을 해서 이거는 내 직업이 어떻게 월급으로 주는지 주급으로 주는지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저는 주급이기 때문에 저축을 빨리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축을 생각보다 많이 할 수 있었다. 물론 저축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저는 특이 케이스예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저축이 가능한 것도 있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을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자리는 잡았는데 내가 내 몸 편하게 누울 곳이 없이 임시 숙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집 구할 때 내가 어떤 노선을 탈지 그거를 진짜 많이 생각하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국에는 정말 많은 전철 라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전철 라인들이 굉장히 자주 운행을 안 해요. 뭐 어떤 이유로 운행을 안 해, 저떤 이유로 뭐 운행을 안 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내가 사는 곳이 전철 라인이 한 개다. 근데 심지어 그게 되게 자주 파업을 한다 하면은 제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철로 1시간 안으로 끊을 수 있는 거리가 버스를 타면 2시간은 기본이에요. 이러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편도가 2시간일 거예요. 왕복 4시간 되는 거죠. 그럼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사는 곳이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돼요. 그 노선이. 저는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조금 외곽이긴 하지만 노선이 2개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는 엘리자베스이기 때문에 빠르고, 또 하나는 기차 라인이에요. 기차 라인은 웬만하면 파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기차 라인의 장점은 지상철이에요. 완전. 그래서 노선이 생각보다 길지도 않고, 그리고 다 센트럴 쪽으로 지나기 때문에 크게 뭐 엘리자베스 라인이 파업을 한다 해서 불편함은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알아보시고 정하시면 좋겠고, 물론 다들 오셔서 직접 뷰잉 다니시면서 집을 구하시는 게 보편적이고 그게 제일 안전해요. 사실 보고 집을 구해도 한국에서도 사기 같은 거 많이 당하잖아요. 영국이라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직접 와서 직접 보시고 직접 계약서 쓰고 하는 거를 제일 추천드리지만, 저처럼 캐리어를 끌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은 잘 알아보시고 한국에서 집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뭐가 맞고 틀리고가 없으니까 다 개인 차이니까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 영국으로 잘 오셨으면 좋겠고, 일할 곳은 많아요. 일할 곳은 많고, 다만 내가 얼만큼 벌고 싶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다행히도 부족하지 않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거는 일하는 시간도 중요할 거고 어떤 직종을 갖는지도 중요할 거고, 또 내가 얼만큼의 방세를 내고 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테지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점. 물론 나는 이만큼 버는데 방세가 조금 많이 나온다 싶으면 조금 절약하고 살아야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서 다행히 조금 여유롭게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오셔서 즐기면서 지내실 수 있으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여유롭게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잘 서치해서 좋은 직장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국
물가 비싼 만큼 인건비 높으니까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저희 네, 너무 어렵다 이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한 6개월 정도에 접어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또 공유해드릴게요. 안녕.